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또 상승하였습니다. 4월 코픽스 금리는 전월보다 0.12% 오른 1.84%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중은행은 5월 17일 신규주택담보대출부터 4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해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민은행 3.54에서 5.04%, 신한은행 3.58%에서 4.6%, 우리은행 3.8에서 5.01%, NH농협 3.29에서 4.49%입니다. 은행에 따라 상당금리가 5%에 접어들었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확실하기에 금리 오름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금리 1%, 오늘은 금리 1% 인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1% 상승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실제로는 얼마나 여유 있는지 오늘은 금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픽스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지수로 표시한 겁니다. 기준금리가 1.5%라고 한국은행에 1.5%만 주고 가져올 수는 없겠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은행의 조달 비용이고, 조달 비용을 환산하여 은행의 자금 조달 원가로 책정된 것이 코픽스 금리입니다. 여기에 은행의 가산금리를 합하여 대출금리가 책정됩니다. 대출금리가 5%라면은 기준금리에 은행의 조달 원가를 합친 코픽스 금리 1.84%에 가산금리 3.16%가 합하여져 대출금리 5%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 대출금리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자의 80%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처음에 예상 비용보다 많은 이자를 지출하게 되고 대출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상 외의 지출이니까요. 13호 아파트를 구입할 때 DSR 40% 적용을 받으면 대출 한도는 5억 정도입니다. 5% 금리로 5억을 40년 만기로 대출받았다면 원리금 균등 상환을 기준으로 월에 241만원을 원리금으로 냅니다. 금리가 1% 올라 6%가 되면 원리금은 275만 1,000원이 되고 월에 34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순수 대출이자만 한번 알아볼까요? 금리가 5%일 경우 40년간 총 대출이자는 6억 5,727만 2천원이지만 6%가 되면 총 대출이자는 8억 2,051만 2천원으로 이자가 약 1억 6천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연에 400만원 정도 더 내야 됩니다. 적지 않은 부담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1% 정도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22년 5월 5일 미국 연준은 금리를 한 번에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가 1%가 된 거죠. 연준은 올해 몇 차례 더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빠르면 6월과 7월에도 연속적으로 0.5%씩 올리는 빅스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3%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의 경우 5에서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금리를 한 번에 3% 올린 전례도 있으니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앞으로 5번 더 남아있으니까 3%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외화 유출을 우려해서 미국 금리보다 1에서 1.5% 정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한은은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금리를 한 번에 0.5% 올리는 빅스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입장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금통위는 아니더라도 7월과 8월의 경제 상황과 물가 동향에 따라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고 하죠. 보통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로 위험을 회피하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이율 차이가 크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자의
80%가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 고정에 따른 리스크를 고객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평균적으로 10년에 2배 이상은 오릅니다. 버틸 수만 있다면 이자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 급등에 서둘러 영끌로 주택 구입을 하신 분들 중에서 한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을 따르면 21년 서울에서 20대와 30대가 사들인 아파트는 2730가구로 전체 거래량 49,751가구에 41.6%를 차지합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영끌로 집을 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부터 22년 3월까지 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49조 7천억에서 823조 5천억으로 9.8%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20대 주택담보대출은 27.9% 증가하였고 30대는 14.9%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40대 증가율은 9%, 50대 증가율은 2.6%로 증가폭이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같은 기간 20대의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 1천억에서 8조 1천억으로 58.8% 폭증하였고 30대 역시 2금융권 증가율이 33.2%로 위험 수준입니다. 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작게는 1%에서 많게는 4에서 5% 이상 금리가 높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강남의 똘똘한 채가 아닌 주변부 주택은 매물이 나오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니 매수 심리는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아직 집값은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한동안 집값은 약세를 보일 뿐이 없습니다. 대출이 많으신 분은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버티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주거 1주택자라면 금리 인상에 맞춰 지출을 줄이고 견딜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그간 집값 상승이 높았으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출구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값은 추세적으로 오를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음마아파트가 100배 올랐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다소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리 1% 상승의 영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더욱 시장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올린 경제기사 분석법에 관한 영상도 참조하시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